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타닉스를 통해서 HCI 기초부터 운영까지 배워보기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전 세계 15,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즉 HCI란 무엇이며 기존의 레거시 아키텍처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기업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청해 듣고자 합니다. HCI는 뉴타닉스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개발해 많은 기업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자그마한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10년이 넘는 업력을 쌓으면서 HCI 분야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뉴타닉스의 기술적인 강점과 기업들이 최적으로 IT를 운영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HCI에 대해 설명해 주실 네티어의 홍성준 대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티어 시스템즈의 홍성준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주요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뉴타닉스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뉴타닉스 초창기 때부터 제가 시작을 해서 다양한 뉴타닉스 레퍼런스들을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네, 자, 대리님, 그러면 오늘 강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이퍼 컨버지드 101, 이 웨비나 101에서는 HCI라고 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왜 출현하게 되었는지 이런 IT 시대적인 흐름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뉴타닉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뉴타닉스를 왜 도입을 해야만 하는지,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가 진행된 후에 질문을 선별해 홍성준 대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100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 대리님, 시작에 앞서 뉴타닉스가 HCI의 창시자이며 리더로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오늘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뉴타닉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뉴타닉스라는 회사와 그리고 네티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뉴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구글 출신 엔지니어 분들이 설립한 회사로 아마 2011년도부터 제품 출시를 한 실리콘밸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HCI라고 하는 컴퓨팅과 스토리가 결합된 HCI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이제 만든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네티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뉴타닉스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약 70개 기업 정도의 뉴타닉스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대리님, 많은 기업들이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즉 HCI라는 개념이 기업들이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HCI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IT의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인프라는 어떠한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러한 아키텍처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자 현재의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가 출현하게 되었는지 전반적인 시대의 흐름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메인프레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데이터 센터의 이제 근간이 되는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CPU, 메인 메모리, 스토리지가 통합된 거대한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내부 구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설계된 그러한 서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업무 단위로 쪼개서 사용하시기에는 유연성이 좀 많이 부족한 그러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초기 구축 비용 자체가 굉장히 고가이고, 또한 이제 이 서버의 부피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상면도 상당히 이제 많이 차지하는 그러한 단점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메인프레임이 강세였고 쉽게 바뀌지 않는 시스템 환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은행권에서도 메인프레임을 걷어내고 리눅스로 간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립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은행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메인프레임 이후에 이제 유닉스가 먼저 사실 도입이 됐고, 그다음 리눅스가 넘어간 듯 이제 단독 서버들, 스탠드얼론 서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드얼론 서버의 이제 특징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요. 스탠드얼론 서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리 서버에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하나의 비즈니스 업무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 서버가 CPU, 이제 메인 메모리, 그다음에 로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메인 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유연성이 높은 그러한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탠드 언론 서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의 물리 서버에 비즈니스 업무가 하나씩 올라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 물리 서버에 하드웨어가 또 장애가 난다든지 이러한 장애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비즈니스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러한 고가용적인 이슈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물리 서버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충분히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스탠드 언론의 특징이 유연성이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유연성이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스탠드 언론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메인 프레임보다 조금 더 단순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순화된 구조에서 오히려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리소스 사용률이라든지 고가용성이라든지 이런 단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완된 형태가 바로 중앙 집중화된 스토리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화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팅 서버, 그리고 가운데 센 스위치, 센이라고 하죠. 센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스토리지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공유 스토리지인 이제 센 스토리지가 위치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퓨팅 서버들이 중앙 집중화된 이 공유 스토리지를 통해서 스토리 자원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스탠드 언론 서버보다 더 높은 스토리 자원 활용률을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센 스토리지에 있는 이제 이 디스크들을 레이드로 묶는다고 하죠. 그래서 레이드 0나 레이드 1, 레이드 5 같이 데이터 보호에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이제 이렇게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복잡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센 스위치라든지 센 스토리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또 관리 콘솔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IT 전문가분들이 또 따로 필요하게 돼서 실제로 이제 IT 인프라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하는 포인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그런 이제 단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형태가 이제 가상화라는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요.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탠드 언론 서버가 가졌던 그 하드웨어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해보자. 특히나 컴퓨팅 자원 같은 CPU라든지 메인 메모리라든지 이런 컴퓨팅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스탠드 언론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리 서버에 하나의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약간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가상화가 도입이 되면서 하나의 물리 서버에 여러 개의 OS를 돌릴 수 있는 이 하이퍼바이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 개의 OS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은 하드웨어로부터 OS를 추상화하는 이걸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VM을 여러 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자원을 공유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센 스위치와 센 스토리지는 그대로 이제 존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관리에 대한 복잡성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제 또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관리 도구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러한 구조에서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병목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에 컴퓨팅 서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에 대한 스토리지에는 IOPS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IOPS를 처리하는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엔 스토리지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그러한 구조 때문에 이제 단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I/O 성능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하고자 해서 이제 SSD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드웨어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SSD 가격이 많이 싸지고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공유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던 하드 디스크들을 이제 SSD를 대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SSD 같은 경우에는 하드 디스크에 비해서 I/O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탐색 시간 자체를 줄여버리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이 I/O 성능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센 스위치와 센 스토리지가 가지는 이 병목 구간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레이드 같은 설정, 어레이 설정들이 복잡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복잡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가상화라고 하면은 리소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가상화의 문제점이 바로 사일로와 그리고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라고 하시니 사실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네, 그래서 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 집중화된 스토리지, 센스 스토리지가 존재를 하고요. 이 센스 스토리지는 20만 IOPS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 위에 SPA, SPB라고 하는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이제 존재를 하고 각각의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컴퓨팅 서버가 연결되는 이 컴퓨팅 서버에 올라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10만 IOPS씩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IOPS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10만 IOPS를 쓸 수 있는데 이제 점점 사용자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담당자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컴퓨팅 서버를 이제 늘리게 됩니다. 이제 컴퓨팅 서버를 이렇게 늘렸을 때 어쨌든 간에 센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이 20만 IOPS에 대한 카파시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10만 IOPS에서 6천 IOPS로 오히려 더 성능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결국은 20만 IOPS를 이제 세 개가 이제 쪼개서 가져가기 때문에 스토리지 I/O에 대한 경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컴퓨팅 서버를 이제 늘리게 되면 될수록 계속해서 그 20만 IOPS를 쪼개서 가져가는 그 성능이 점점 안 좋아지는 현상이 오히려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스토리지 IOPS를 처리하는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같이 확장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담당자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디스크를 좀 추가하면 이게 해결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스토리지에 대한 IOPS를 처리하는 것은 스토리지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되지 않는 이상, 이 병합에 대한, 이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버를 더 사면 당연히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고 기대할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또 알면서도 계속 서버를 구입하는 추세인 건가요? 또 아니면 새로운 대안, 뭐 예를 들면 클라우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추세인가요? 네, 그래서 요즘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실 많이 이제 대세이고 고려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애저라든지 뭐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를 하시지만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고요.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들 혹은 고객분들의 프라이버시한 데이터들을 이제 내가 모르는 데이터 센터에다가 퍼블릭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센 스토리지, 센 스위치가 가지는 기존의 인프라의 문제점들, 특히나 뭐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점, 그 다음에 구축을 하는데 컴퓨팅 서버를 설치하고 센 스위치, 센 스토리지 설치하고 이런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그 다음에 관리 포인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다양한 장애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이제 뭐 서버를 추가를 하신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호환성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하셔야 돼서 실제로 이제 많이 하는 작업이지만 그 작업 자체가 사실 어려운 그런 많이 불편함을 이제 감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죠. 네, 사실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도 많고 뭐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서버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기존의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잡성이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시켜보자.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가지는 복잡성을 단순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성능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뉴타니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HCI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인데요. 그러면 HCI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HCI라는 사실 이제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고 하는 이 HCI 용어를 제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범용 하드웨어, X86 서버라면 어떠한 하드웨어이든 간에 각각의 하드웨어가 가지는 컴퓨팅 자원들, 그다음 스토리지 자원들,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로 하나로 묶어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공유 컴퓨팅, 공유 스토리지 리소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까지 같이 제공한다라고 이제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타닉스는 HCI를 맨 처음 주창했고 또 이 분야의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타닉스의 HCI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HCI 솔루션, 뉴타닉스의 이제 구도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뉴타닉스 전용 하드웨어 플랫폼인 NX뿐만 아니라 델, 시스코, HP, 레노버, IBM 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HCI 소프트웨어, 아크로폴리스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하이퍼바이저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ESXi나 하이퍼V도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혹은 뉴타닉스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무료 하이퍼바이저인 AHV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하이퍼바이저라든지 하드웨어라든지 클러스터의 상태라든지 이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의 단일 통합 관리 콘솔로 이용해서 프리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솔루션으로 좀 전에 앞선 장표에서 보셨던 그런 복잡성의 왼쪽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에 그 복잡한 구조들, 컴퓨팅 서버, 그 다음에 센스위치, 센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복잡한 이 인프라를 뉴타닉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응축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IT를 이제 관리를 하시는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뉴타닉스 서버들 간의 통신에 필요한 상단 네트워크 이 두 가지만 사실 이제 고려를 하시게 되면은 인프라 관리하는데 전혀 이제 문제가 없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스토리지, 가상화, 그다음 네트워크 등 다양한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분야들을 이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토리지 그 병목 현상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그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천천히 살펴보면요. 기존에 이제 공유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다 이제 IOPS를 제어를 하게 되었는데요. 뉴타닉스에 오면서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소프트웨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CVM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러 VM이 각각의 뉴타닉스 서버가 가지고 있는 로컬 디스크를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서버마다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형태이고요. 결국엔 이 스케일 아웃 형태로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펼쳐지게 되면서 기존의 문제점인 스토리지 병목 현상을 이제 해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CVM들 간의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각각의 로컬 디스크들을 하나의 논리적인 스토리지 풀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작게 시작해서 최소 이제 세 노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세 노드부터 이제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하고요. 리소스가 이제 부족하실 때마다 한 노드씩 증설이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 로컬리티라고 해서 뉴타닉스에 올라가 있는 서버에 올라가 있는 VM들의 경우 로컬 디스크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센을 따로 탄다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적인 이점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세대의 구분 없이 클러스터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당연히 스냅샷이라든지 클론 이러한 기능 등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 티어링이라고 해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SSD에, 조금 덜 사용하는 애들은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티어링으로 성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요. 압축이라든지 중복 제거라든지 이레이저 코딩과 같은 데이터 세이빙 기술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2중 복제 혹은 3중 복제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DR 같은 것들, DR 관련된 기능들, 비동기 복제라든지 뭐 니어싱크라든지 레트로 오버레이트 실시간 동기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에 관련돼서도 이제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국제 보안 관련돼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키 매니지먼트 그런 기능들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STIG 같은 국제 보안 인증 및 자격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걱정 없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플랫폼을 이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뉴타니스 NX뿐만 아니라 델, HP, 레노버 같은 것들 자유롭게 하드웨어 플랫폼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바이저도 VMware라든지 하이퍼V라든지 혹은 AHV 또 이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하이퍼바이저 라이선스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뉴타니스에서 무료로 하이퍼바이저를 제공한다면은 아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입한 기업들이 이 무료 하이퍼바이저인 AHV를 사용하신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나요? 네, 국내에서 뉴타니스를 사용하시는 기업의 거의 한 75%가 이제 AHV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AHV가 일단 무료라는 점에서 가장 큰 메리트로 느끼시는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성능적인 부분도 이제 보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즘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나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프리즘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기능들이고, 또 이제 프리즘 센트럴 같은 그러한 추가적인 이제 툴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같은 이제 이걸 뉴타니스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그 가상 방화벽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별도의 이제 비용을 추가로 내셔야 됐지만,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무료이면서도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HCI를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운영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뉴타니스 HCI 구성 요소를 설명하실 때 프리즘 솔루션이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자, 프리즘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그래서 뉴타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일단은 고객분들 중에 프리즘을 가장 좋아하세요. 프리즘 자체가 일단 HTML5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브라우저에 프리즘 IP만 입력을 하시면 접속이 가능하시고요. 이 프리즘 안에서 이제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프리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화면과 같이 요거는 이제 프리즘의 메인 화면인데요. 그래서 VM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하이퍼바이저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사용료는 얼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IOPS라든지, 그다음에 헬스 같은 태스크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요약 장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면요. 이제 VM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HV를 만약에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VM을 선택하셔서 마이그레이션이나 스냅샷 같은 것도 다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VM의 성능이라든지 CPU는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 또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VM의 리소스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도 역시나 관리가 여기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되게 직관적으로 다이어그램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기 보이는 이 다이어그램에 클릭을 하시면은 만약에 노드를 클릭하시면은 노드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각 노드마다 CPU 사용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메모리라든지 혹은 어떠한 이제 알럿들이 발생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드뿐만 아니라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디스크도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디스크를 보면 디스크 IOPS가 얼마만큼 되고, 디스크 시리얼은 또 얼마만큼 되고, 이러한 상세한 정보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전체 스토리지 풀 가용 용량이 얼마만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압축이라든지 중복 제거 같은 데이터 세이빙 기술을 만약에 사용하셨다면 얼마만큼 데이터가 세이빙이 됐는지, 이러한 상세한 정보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클러스터의 헬스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뉴타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C라고 해서 뉴타니스 클러스터 체크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각 인프라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 각 요소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알럿이 발생한다거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해당 그 헬스를 한번 선택을 하시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KB에 대한 솔루션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클러스터 상태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리즘 센트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웹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어떻게 하드웨어 리소스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며칠 뒤면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다 소모한다, 다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측, 플래닝 같은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예시 같은 경우는 9주 뒤에 이제 스토리지를 다 사용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를 만약 대비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추천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적인 구조도 같이 보실 수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호스트에 물려있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상단 네트워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 호스트를 클릭했을 때 각각의 네트워크 어댑터가 성능을 얼마만큼 발휘하고 있고, 뭐 패킷 드라이브 발생한다든지, 뭐 레이턴시가 얼마나 된다든지, 이러한 정보들을 다 세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VM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 전체적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요소인데요. 프리즘에서는 소프트웨어나 뭐 펌웨어 같이 무중단으로 다 원클릭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뭐 AOS, 아크로폴리스 OS라든지 혹은 하이퍼바이저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디스크에 대한 펌웨어 혹은 뭐 네트워크 어댑터에 대한 펌웨어, 이러한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이 프리즘 안에서 원클릭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퍼바이저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VM들을 다 일일이 호스트 마이그레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유지 보수를 걸고, 그 다음에 뭐 설치를 하시고, 그다음 재부팅을 하고, 이러한 이제 일련의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 프리즘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설치부터 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 유지 보수 모드, 뭐 재부팅,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T 엔지니어분 입장에서는 이런 반복 작업을 안 할 수 있으니까 피로도도 훨씬 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작업에 대한 실수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메리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뉴타닉스 HCI 구성 요소에서 잘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뉴타닉스를 도입하면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왜 기업들이 뉴타닉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뉴타닉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인프라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 이제 운영을 하시고, 뭐 장애가 발생하면 트러블 슈팅을 하시고, 이제 뭐 리소스가 부족하면 확장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을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버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클러스터를 설치하실 때 저희 뉴타닉스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이라는 자동 툴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파운데이션 툴을 통해서 간단한 이제 설정만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클러스터가 설치가 돼서 약 1시간 이내에 설치가 다 완료가 되는 그러한 이제 쉬운 배포성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매니지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즘 등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하나의 화면에서 뭐 하드웨어라든지 VM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관리가 다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별도로 따로 이제 IT 엔지니어분들 섭외를 하시지 않더라도 직접 프리즘에서 진단이 다 가능하신 그런 이점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클러스터에 만약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뭐 알람 이메일이라든지 시스로그, 뭐 SNMP 같은 걸 통해서 실시간으로 알람 등을 이제 수신 받으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클릭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펌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더 줄어드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뭐 리소스가 만약에 부족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노드 단위별로 저희가 확장이 가능한데 노드 단위별로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뉴타닉스가 HCI를 가장 먼저 시작한 기업이니만큼 그만큼 다양한 고객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어떤 솔루션을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한 가지 기능을 굉장히 네. 크게 부각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종종 이제 보이는데요. 그러면은 HCI 경우에도 어떤 워크로드별로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쏠림 현상이 있는지 이제 궁금한데요. 뭐 가장 도입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이제 뭐 어떤 워크로드에 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초창기 때부터 사실 뉴타닉스를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VDI에 대한 가상 데스크탑에 대한 이제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VDI도 뭐 시트릭스 젠 데스크탑이라든지 VM웨어의 호라이즌이라든지 전부 다 지원을 하고요. 그 VDI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업무에서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뭐 웹, 와스, DB 이런 것도 다 업무에 다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이제 미션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BCA 같은 셉이라든지 오라클, 익스체인지 같은 그러한 이제 중요 업무들도 뉴타닉스에 많이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장표는 이제 저희 HCI 소프트웨어 AOS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실제로 이제 2011년도에 이제 런칭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5.16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기능을 좀 많이 지원을 안 하다가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필요한 기능들이 계속해서 추가되고 이제는 뭐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이제 돼서 실제로 성능적인 부분도 사실 많이 올라가서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 뉴타닉스 HCI 솔루션이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고 네. 하셨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능으로 관리자에게 여러 가지 알람 기능 주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뉴타닉스 HCI 솔루션을 이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구축을 할 때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리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좀 얼마만큼의 효율을 뭐 가장 뭐 좋은 뭐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뭐 어떤 베스트 케이스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그거는 조금 케이스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기존에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셨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물리 서버라든지 뭐 가상화를 사용하고 계셨다면은 V2V로 뉴타닉스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물리 서버를 사용하고 계셨다면 P2V 같은 툴로 뉴타닉스 전환이 또 가능하시고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이제 뉴타닉스를 도입을 하실 때 뉴타닉스 코리아나 저희 뭐 네티어에 이제 연락을 하셔서 컨설팅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사이딩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제 실제로 작업이 얼마만큼 소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컨설팅을 사전에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약간 단적으로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뭐 클러스터만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1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물론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다른 아키텍처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HCI 솔루션 자체가 사실 기업에서는 되게 아주 다양한 그 IT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온프레미스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온프레미스와 뭐 클라우드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을 거 할 텐데 그런 환경에도 어떻게 보면 시임리스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죠. 그래서 내 데이터 센터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구축을 하시면서 또 어떤 거는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기시기도 하는데 뉴타닉스에서 실제로 뉴타닉스 캄이라는 것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배포가 가능하시고요. 또 온프라미스에도 서버가 또 VM을 배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타닉스 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백업 같은 경우에는 뭐 AWS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복제가 가능한 그래서 양쪽으로 다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HCI 솔루션이 사실 뉴타닉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경쟁 제품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경쟁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뭐 완전히 윈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네, 기존에 만약에 사용하시고 계시는 이제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서버들을 이제 뉴타니스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그 서버들 그대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뉴타니스의 ABS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뉴타니스에 대한 스토리지를 해당 그 다른 서버에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지만 또 별도로 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뭐 기능에 맞게 원하시는 거에 맞게 저희가 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이 HCI라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생소한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할 부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업에 어떤 도입을 할 때는 컨설팅을 다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컨설팅을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업이 그 담당자가 운영하기 편리한 그 환경까지 그 모든 전체 과정을 뭐 뉴타니스 측에서 다 같이 진행하고 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뉴타니스 코리아, 그다음에 같이 파트너사 뭐 같이 진행을 해서 뉴타니스 코리아는 이미 그 코리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케이스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추천을 해드리면서 사이딩이라든지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좋은 뭐 뉴타니스 솔루션에 대한 특징, 뭐 장점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 좋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보면 A to Z 순서를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고객이 이제 앞에 계신다 생각하면은 네. 그분들은 어떤 단계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게 구축을 완료해야 되는지 그런 단계별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기존에 어떤 서버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혹은 만약에 신규로 올리신다고 하면 어떠한 리소스를 가진 시스템을 올릴 것인지 그래서 하드웨어 리소스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지 그런 정보들 백그라운드가 되는 정보를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이징이나 어떠한 이제 모델이 적합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런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시던 인프라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컨퍼런스 같은 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아키텍처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뉴타니스 설치를 진행을 하시게 되고 설치 자체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정이라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가이드들은 저희가 또 이제 담당자분들 입장에 맞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 성능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도 사전에 뭐 POC를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구성 요소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한꺼번에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그걸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기업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구성 요소에서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솔루션들이 다 여러 가지 있었으면 프리즘도 있고 또 네. 이렇게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업이 만약에 도입을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 원하시는 하드웨어 플랫폼을 먼저 고르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바이저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 기존에 뭐 EXSI를 사용하고 계셨다든지 하이퍼V를 사용하고 계셨으면은 그대로 난 요걸 쓰고 싶다. 왜냐면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더 이제 익숙하시니까. 그래서 뭐 그거를 계속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라이센스적인 측면이 되게 부담이 된다. 비용이 부담이 돼서 AHP를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나서 프리즘은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실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걸 다 사용을 해야 된다 뭐 그러한 개념은 사실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을 선택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네, 홍성준 대님께서 강의하신 동안에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류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뉴타닉스 구성을 하면 하드웨어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뉴타닉스는 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이미 갖고 있고요. 그리고 각 하드웨어마다 좀 사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원하시는 사이즈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요것만 딱 정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CPU라든지 뭐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용량 등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종호님께서는 멀티벤더 제품에 대해서는 스케일아웃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다면은 용량이 다른 경우에는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멀티벤더라고 말씀을 하신 게 지금 그 뉴타닉스 플랫폼 안에 뭐 레노버라든지 뭐 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이 다 CVM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질문이 그 뒤에 뭐였죠? 못 봤는데. 네. 그래서 용량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징을 통해서 거의 나오게 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은남규님께서는 네트워크 가상화도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SDN도 지원이 되는지. 네, 실제로 이 SDN 같은 경우는 가상 네트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도 뉴타닉스에서 제공을 하고요. 실제로 이 SDN을 도입을 한 사례도 국내 기업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박지기우님께서는요,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을 자체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구축 시 성능 저하 없이 스토리지를 무한 확장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뭐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스토리지에 대한 I/O 병합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형태로 계속해서 CVM이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저희가 구축을 하시게 되면은 성능의 저하 없이 클러스터 내에서도 무한으로 확장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타닉스 HCI는 소프트웨어만을 의미하나요? 하드웨어는 소비자가 직접 적정한 제품으로 구매해서 갖춰야 하는지 하는 형태일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HCI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뉴타닉스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폭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엑스파일 서버 그냥 요걸 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 거기에도 이제 뉴타닉스 솔루션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1권님께서는요, 뉴타닉스가 서버 스토리 네트워크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가상화로 구성하는 단일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팅 서버,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이러한 것들을 HCI라고 하는 아키텍처로 소프트웨어로 하나로 결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도 이제 상당히 네트워크가 따로 존재를 하게 되지만 여기서 말한 네트워크가 만약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네, 거기까지 다 통합이 된 그러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라이센스와 관련된 질문이신데 이기수님께서는 뉴타닉스의 라이센스는 버전 업그레이드 시 라이센스 재구매를 해야 되는지요? 유지 보수 시에는 무상 업그레이드가 지원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따로 뭐 재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뒤에 질문이 어떻게 됐죠? 유지 보수 시 무상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무상 업그레이드가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무상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마이너한 것들은 하지만 메이저로 이제 변할 경우에는 좀 약간 가격이 올라간다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만약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기능들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돈을 더 받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네, 그러진 않고요. 다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펌웨어 등 패치 적용 시 자동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흥미롭다고 하셨는데요. 실제 호스트 간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수작업이 아닌 자동으로 구현되는 것일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이퍼바이저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 이 뉴타닉스 프리즘에서 자동적으로 해당 노드에 유지보수 모드를 걸게 됩니다. 유지보수 모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VM이 다른 호스트로 마이그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약 2개씩 VM이 이제 호스트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다 끝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부팅을 다시 하게 되고
재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유지보수 모드가 다시 풀리게 됩니다. 풀리면서 이제 VM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을 계속해서 모든 노드마다 반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또 하도가 되고 있는데요. 뭐 하도비라든지 아니면 스플렁크 같은 빅데이터에 대한 장점이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네, 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스케일 아웃 형태로 CVM을 이제 뿌리다 보니까 또 스케일 아웃이 가지는 장점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 업보다는 스케일 아웃이 가지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조금 빅데이터 성능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 스택의 관리 분석은 차트대로 4가지만 적용 가능한가요? 다른 카테고리도 만들어서 분석할 수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스택을 되게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린 거고요. 조금 더 뭐 세세하게 한다고 하면은 하드웨어가 올라가고 거기에 뭐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하이퍼바이저의 뭐 가상 스위치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CVM이 또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에 뭐 네트워크는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돼서 또 설명이 또 가능한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단순화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HCI라면 좀 대기업, 대규모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질문 주신 분은 뉴타닉스는 중소기업 대상의 IT 인프라 운영에 최적화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에 특화된 솔루션도 제공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사실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꼭 3노드 이상 사야 된다, 뭐 이러한 제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SMB라고 해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이 별도로 따로 있고요. 그래서 한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 두 노드에 대한 클러스터 이렇게 작은 용량 단위로도 사실 서버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사실 서버만 증설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죠. 네,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계속 궁금하던 건데요. 하이퍼 컨버지드 원어원에서 원어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원어원이 아마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 원어원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원어원이라면 이제 기초부터 운영까지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단계를 이제 설명하시니까 사실 이게 뉴타닉스를 통해서 지금 저희의 웨비나의 이 시리즈가 뉴타닉스를 통해 HCI 기초부터 운영까지 배워보기라는 시리즈 3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HCI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번은 이제 기초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이고 개념적인 설명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뭐 개념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되게 날카롭고. 네. 예, 또 질문 주셨는데요. 자, 네네. 그 뉴타닉스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장점이 너무 많아서 크게 이제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편의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성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확장성 등 이러한 3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리즘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든 인프라가 가지는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의 단일 콘솔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리소스가 부족하게 되면은 쉽고 편리하게 노드 단위로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데이터 로컬리티라든지 데이터 티어링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성능적인 부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뉴타닉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타닉스는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합쳐진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부족해서 스토리지만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요 질문들도 많이 되게 하시는데요. 일단은 사용하고 계신 만약 뉴타닉스에 디스크에 빈 슬롯이 있다고 하면은 빈 슬롯에다 디스크를 더 추가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빈 슬롯이 없이 꽉 차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노드를 추가를 하셔서 스토리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센 스토리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뉴타닉스에서는 CVM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대체하신 것 같은데, 자, CVM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CVM이 결국엔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각 서버마다 CVM이 저희는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케일 아웃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CVM이 만약에 페일이 난다고 할지라도 다른 CVM이 그 IO를 리다이렉션 해주는, 그래서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크리티컬한 업무의 경우에서는 가상화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뉴타닉스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 사례와 성능은 그거에 맞게 뒷받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엔터프라이즈급의 그 중요한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뭐 익스체인지라든지 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들 하시고 실제로 고객 사례도 계시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네. 또 약간 반복이 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뉴타닉스를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존 장비 운영 서버를 뉴타닉스로 옮기기 위한 솔루션이 따로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아까랑 조금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버가 피지컬 서버라고 하면 P2V란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뉴타닉스로 옮기실 수 있고요. 만약에 뭐 가상화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V2V로 뉴타닉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저희 회사는 기존의 VMwar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타닉스를 도입한다면 무료 하이퍼바이저인 AHV를 이용하고 싶은데 같은 클러스터 내에서 VMware와 AHV를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결국에 하나의 스토리지 풀을 같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일 클러스터 내에서 이기종의 하이퍼바이저를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ESXi 클러스터 따로, AHV 클러스터 따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프리즘 센트럴이라고 하는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툴이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단일 콘솔에서 이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타닉스는 별도의 센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대한 I/O를 일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단 네트워크에 대한 최소 권장 사양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뉴타닉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로컬리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에 대한 I/O를 일으킬 때 별도의 네트워크를 따로 타지 않고요. 하지만 이제 스토리지에 대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여벌 복제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타게 되는데 최소 권장 사항이 이제 10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40G 네트워크 어댑터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40G까지 최대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네. 뉴타닉스를 구성하는 여러 컴포넌트들이 있을 텐데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많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다 이중화가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 어댑터도 당연히 이중화가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서버, 노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노드를 감싸는 샤시에 대해서도 데이터 고가용성을 또 제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렉 어웨어니스도 좀 나와가지고 만약 렉 전체에 전원이 나갔을 경우에 다른 렉에 뉴타닉스 서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고가용성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뉴타닉스를 도입하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이징이나 장비 모델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요것도 조금 이제 중복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뉴타닉스를 도입을 하실 때 기존에 어떠한 리소스를 사용하고 계셨고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돌리고 있었는지 저희한테 정보를 먼저 주시면 뉴타닉스에 있는 사이징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 툴에 맞게 이제 리소스를 딱 집어넣게 되면은 어떠한 모델을 딱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얼마만큼 사용하게 되고 상면은 또 얼마만큼 차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을 사이징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델까지 같이 그거에 적합한 모델까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뉴타닉스 코리아나 저희 파트너사 네티어에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주신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기능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솔루션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데 다만 이제 그 기업에서 내부에 있는 어떤 전문가의 부족이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타닉스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제 만약 솔루션에 대해서 만약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실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베스트 프랙티스가 다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어떤 설치 작업 같은 것들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네.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대리님, 이번이 뉴타니스를 통해 HCI 기초부터 운영까지 배워보기라는 시리즈로 지금 진행되고 했고요. 그다음에 1탄이 마무리됐는데요. 2탄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고 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저희 전자신문 오쇼TV와 웨비나를 진행하셨는데 웨비나 진행 소감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2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1탄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봤다고 하면은 2탄에서는 실제로 이제 프리즘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데모 영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프리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시간인데 사실 되게 많이 떨렸어요. 많이 떨렸는데 질문들도 사실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행도 너무 매끄럽게 잘 해주셔서 편안한 시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뉴타닉스를 통해 HCI 기초부터 운영까지 배워보기 웨비나 시리즈 1탄을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